러시아의 치카틸로 가학적인 음란물 살인자 및 육식동물 사건은 현대 국가의 음란물 살인 및 육식주의에 가장 영향력 있고 최악이며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56세의 범죄자 치카틸로 치카틸로는 건강하며 교사로 일해왔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속은 극도로 비뚤어지고 추악하고 살인적이며 그의 방법은 극도의 변태적일 정도로 잔인하다. 1978년부터 1990년까지 그는 52명을 살해했다. 그가 죽인 사람은 모두 10대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는 표적을 확인한 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표적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칼을 꺼내 기습 공격을 가했다. 상대방을 굴복시킨 뒤 피해자를 묶어놓고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잔혹한 신체적 고문을 가했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희생자들의 내장을 떼어내고 때로는 귀, 코, 손가락 등과 같은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고 때로는 혀와 성기를 잘라내어 삼켰습니다. 그는 살인을 재미로 여기며 살인 방법이 잔인할수록 성적 만족도 더 커진다고 느낀다. 경찰은 장기간의 경찰 조사 끝에 위에서 언급한 치카틸로의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그는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숲으로 유인했을 때 자제력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우 교활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미리 온갖 준비를 하고 살인 대상을 찾기 전에 시체를 묻어두기까지 한다. 살인 과정에서 몸에 피가 흘렀을 때 미리 준비한 깨끗한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범행의 흔적을 없애곤 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완전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조절 불능은 사실 변태의 비정상적인 충동성, 즉 성심리장애의 발현이며 정신질환이지 정신질환은 아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죽여온 그가 체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놀랍다. 치카틸로는 1984년 경찰에 체포됐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액형이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DNA와 일치하지 않아 풀려났다. 1990년 치카틸로가 마지막 범죄로 체포된 후 검사에서 불일치를 일으키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침내 그는 1990년 11월 20일 재판을 받고 같은 해 12월 15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하기 위한 법원 회의에서 판사는 범인의 범죄 내용을 낭독하는데 3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법정에 모인 200여 명 중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살인.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군중은 분노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악당을 우리 손에 넘겨주어 우리 손으로 죽이자라고 외쳤다. 당시 경찰이 치카틸로를 연행하지 않았다면 그를 쫓던 군중에 의해 그는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치카틸로와 같은 변태 살인자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저장성 저장성의 한 시에서 소아성애자이자 음란물 살인자이자 육식동물인 쉬 33세는 동양현 출신이다. 27세의 임시 시멘트 노동자로 시장에 진출한 그는 결혼했고 그의 아내는 고향에서 농부로 일하고 있으며 자녀도 있습니다. 쉬 씨는 도시 지역 경찰서 3곳 관할 내에서 6세 소녀 5명을 교회의 산으로 1년 넘게 유인의 쇠바늘로 콧구멍을 뚫고 옷과 바지를 벗기고 밧줄로 묶은 뒤 먼저 강간한 뒤 면도칼로 목을 자르고 복부와 다리, 은밀한 부위의 살을 잘게 썰어서 끓여 먹었다. 당초 공안기관은 6세 소녀 치안 커엔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자 잃어버린 아이로 수색에 나섰고 실종된 소녀 여러 명이 잇따라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사건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는 실패했다. 이후 해당 구역 보안원이 소나무 벌레를 잡으러 봉황산에 갔을 때 근처에서 한 소녀의 옷과 시체 더미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공안기관 현장 조사 결과 소녀 시신 2구는 실종된 어린 소녀 주슈와 시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소녀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판명됐다. 이어 3번째 시신은 조사 결과 린렌이라는 이름의 소녀로 밝혀졌고 실종된 지 3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강화된 조사와 조사, 대기 과정에서 용의자인 30대 시튜가
볶은 콩을 이용해 7세 소녀 릴레를 봉황산 방향으로 유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형사들은 곧바로 그를 따라가다가 그가 살인을 저지르려는 순간 현장에서 날카로운 면도칼, 쇠바늘, 밧줄 등을 발견했다. 아이는 곧바로 스카우트의 허벅지를 꼭 껴안으며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날 밤 악마는 6명의 어린 소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그 중 한 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차례로 확인되었고 츠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츠와 같은 미친 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의 한 도시에서 릴르라는 이름의 25세 남성이자 가학적인 살인자이자 육식동물입니다. 1990년 4월 15일 피해자 장씨 20세 여성과 도심에서 살해돼 시신을 훼손한 뒤 은밀한 부위를 먹었다. 1991년 3월 28일 리 씨는 다른 도시로 가서 9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질 일부를 먹었다. 리 씨는 체포된 후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으며 9개를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주장했다. 1988년 광시광 시성에서는 4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인육을 조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체를 강간, 살해, 훼손하고 살을 먹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높이는 이런 애로 살인범은 성폭력을 가하거나 육체적으로 불구를 주고 살을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아성애자 세디스트 육식동물 남성 26세. 그는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도쿄 교회에서 어린 소녀 4명을 납치해 살해했다. 이탈리아의 한 젊은 범죄자가 소녀의 허벅지 살을 이빨로 물어뜯고 피를 빨아먹은 뒤 집에 가져가서 구운 고기를 만들어 먹은 일은 고대와 현대에도 드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태 살인자들은 서로 잔인하게 대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죽음을 초래하기 위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혈 사태를 보는 것이 그들을 크게 감동시키고 감정적 흥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강간하고 죽이고 살을 먹는 애로 살인자는 사실 성적인 세디스트이자 육식동물이다. 그는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는 육식동물이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적 흥분을 자극하고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다. 두 가지 유형의 복합성 사이코패스가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성변태 범죄 중 가장 극단적이고 최악의 범죄 중 하나이다. 그들은 성적 만족을 누리며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갑자기 공격해 고문하고 심지어 시신을 토막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자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결국 그들의 범죄를 발견하고 그들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법과 정의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범죄자가 공정한 재판과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경계심을 유지하고 악의 존재를 인식하고 개인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신 건강 문제를 이해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사회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인도적인 돌봄을 옹호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배려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